공권력의 남용이 초래할 어떤 참사공화국의 미래가 저는 훤히 보입니다. 앞으로 넘어져 죽고 차에 치여 죽고 깔려 죽고 압사당해 죽고 죽고 난 다음에 존중받지 못할 자유, 가난해질 자유, 패가 망신할 자유, 이런 자유를 지금 우리가 목전에 둔다면은 정권 자체가는 존재 자체가 재앙이다. 네. 이게 재난이 있고 참사다 임마. 여러분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옵니까?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김종대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헤매네요. 김종대 뻥 뚫리는 TV라 그러니까 줄여서 뻥 TV라 그러는데 그거 언뜻 들으면 뻥이라 순전히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정말 우려되는 사안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라 그러는데 뭐 파업도 아닙니다. 그냥 집단 운송 거부라고 정확히 말해줘야 돼. 네. 파업은 노동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라기보다는 자영업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단 운송 거부 이렇게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네. 이건 경제의 한 주체로서의 협상 주체가 되는 거죠, 화물연대가. 네. 근데 이걸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왜곡된 용어를 쓰면서 예.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해서 앞으로 조지겠다. 말 안 들으면은 영업 취소시키겠다. 면허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문제의 주무부서는 국토부가 돼야 되는데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나 이자 이름만 들어도 골이 띵해지는 게. 우리는 그걸 하루로도 안 보이는 걸로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말을 안 듣고 있죠 지금. 그 장관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는 하루하루가 예. 고통이자 굴욕이자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윤희광 경찰청장하고 전면에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이 화물연대 사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네. 지가 주무야? 그러니까 이게 왜 행안부가 나설 일이에요? 국토부가 있고 노동부가 있는데. 화물연대는 노동법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파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맞지는 않다. 사실은 안 맞아요. 집단 운송 거부의 차원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노동자인 것처럼 파업 이름을 붙여서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지금 행정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궁금했던 게 이게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의원님? 이게? 자, 안전운임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요? 우선. 예. 그다음에 안전운임제가 지금 시멘트하고 컨테이너에만 해당이 되는데 전국에 46만 대의 화물차 중에서 네. 시멘트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것은 약 한 6%. 6%. 한 2만 대 남짓 네. 되는, 여기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데 이게 일종의 최저임금이에요. 단가를 맞춰주자 이거예요. 단가를. 사람으로 해야, 치면 최저임금제 같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예. 그 과적 또 과속, 졸음운전 네네.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 예. 이게는 뭐 화물차의 안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사고는 네. 그 뒤따라오던 차가 앞에 컨테이너가 전복되면 추돌이 이어지고 대형 참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라든가 예. 또 그 졸음운전으로 인한 어떤 위험 요소 등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고. 네. 그런데 왜 시멘트하고 컨테이너에만 하느냐? 예. 철강, 그렇죠. 석유, 예. 화학물질, 예. 자동차 이런 어떤 더 위험한 그 화물이잖아요, 사실. 예. 근데 여기엔 적용이 안 되는데 대신에 이런 화물들은 보안책으로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에 따라 가지고 할증 요금이 붙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경유값이 치솟고 있고 네. 계속 그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하루 16시간을 노동해도 한 달에 손해지는 돈은 500만 원. 예. 그러면 500만 원도 적은 돈 아니다 이러실 수가 있는데, 화물차 구입해서 그거 운영하려면은 1억 원 투자해야 된다고. 할부가 얼마입니까? 할부금이 네. 계속 나가죠. 예. 거기에 경유값 올라가는 거 빼야죠. 네. 그리고 오다 가다 밥 먹어야지. 뭐가 남냐고, 뭐가.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귀족노조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도대체 여기서 귀족노조가 왜 나와? 그러면서 화물 업자들하고 그 지하철 철도 노조 파업을 그냥 사그리 그냥 묶어가지고 까버렸는데,
그 배후에는 민주노총이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덤으로 지금 오늘부터 지하철 파업이 진행되는데 그 지하철 그 근무하시는 분들 근로 조건도 좋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인데 파업을 한다. 이래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철도 노동자 6명이 주로 그 다가오는 열차에 치여가지고 숨지는 사고가 계속 벌어졌다. 그랬죠. 매달 벌어졌어요. 그리고 노사분규가 격화된 건데 이분들은 이런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인력 확충, 그 다음에 민영화 반대 하는 어떤 공공성 그 파업인데 임금 올려달라고 한 적 없다. 네. 이 공공성을 지켜달라, 네. 안전을 지켜달라. 네. 근데 무슨 대통령은 그래, 저 우리가 무슨 근로조건 임금 개선했다고 파업한다고 우선 사실 자체를 왜곡을 해버리냐 이게. 네. 그리고 화물차의 경우에 안전운임제는 그런 안전의 요구 때문에 이게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안전의 목적으로 이게 도입이 된 거고 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하루 16시간 노동에 500도 그게 큰 돈도 아니고 한 달에 할부금 200~300은 나갈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전 분야로 확대시켜줘야 달라는 얘기인데 그 할증제 이미 하고 있다고 해서 500만 원 벌면 됐지 이렇게 말하니까 기가 막힌 거지. 예. 그러면은 16시간 노동을 안 하면 500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먼 거리 가야 할증이 붙어가지고 그래야 할부금이라도 낸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노동 현실에 대해서 전혀 살펴보는 맛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토부가 뒤로 빠지고 검경이 동원이 되는 건데 아우 이 나라가 요즘 하루도 검찰 경찰 소식을 안 들으면 뉴스 진행이 안 됩니다. 네. 모든 걸 그냥 사정기관. 이래가지고 이 문제 역시도 깔아뭉개버렸어요. 이틀 전에 화물노조 연대하고 행안부가 만났는데 화물연대는 협상하는 줄 알고 나가서 전향적인 협상안을 들고 나갔는데 가니까 이건 협상장이 아니라 간담회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 용납 못한다. 행안부 차관이 나와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그 협상안을 테이블에 꺼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렬됐어요. 그랬죠. 대화 자체가 없었다고. 예. 고로 극단적인 충돌 파국으로 가는 거지.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초토화시킨다. 이러면서 이 파업이 마치 반국가 반경제사범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거의 뭐 주적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파업을 보니까 저기 시멘트와 컨테이너 외에 노동자들은 주가 아니고 네. 이번 파업에서 어쩌면은 지금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은 지장이 없다는 거야 이 네. 파업으로. 네. 그런데 뭐가 국가 경제가 초토화돼? 건설 현장 하나 문제된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서 전국의 주유소들 휘발유 떨어졌다고 써붙이고 문 닫았다 이러는데 세 보니까 21군데야 전국에.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21군데 얘기야. 네. 물론 앞으로 늘어날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큰 지장이 없는데 예. 이걸 갖다가 국가 경제를 초토화시킨다고 완전히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밀어붙이기가 시작되는데 이거를 국토부나 노동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우루과이하고 우리가 축구한 날이 목요일이에요. 네. 그날 그 11시 25분에 윤 대통령이 페북으로 올렸어요. 네. 이런 불법 파업에 엄단하겠다고. 네. 대통령은 축구도 한 번 와봐? 그때 후반전 할 때거든? 네. 한 골 들어가나 마나 조마조마해줄 거였는데 대통령은 그런 페북질을 하고 있었다. 네. 그러더니 정부 입장이 다 결정돼버려요. 예.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걸 참사라고 규정하고 행안부가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다른 참사의 시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 제가 청주 상당구에서 출마했는데 그 항상 보면은 충청북도가 교통사고율 1위야. 네. 거기에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 예. 고속도로에서 사고 일어나는 거에 62%가 화물차입니다. 네. 그리고 한 번은 내가 밤에 야간에 화물차가 전복되는 걸 직접 봤어.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고. 화물차가 커브길에서 전복이 됐는데 이게 졸음운전이거든요. 네. 주의를 안 기울여도 갖다 꺾거나 박아버리는 건데 그 순간 굴러요. 예. 뒤에 뒤따라오던 그 고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연달아 5대가 들이박은 거야. 아. 끔찍하네요. 네. 네. 근데 그걸 야간에 직접 본 적이 있다. 네. 그러는데 이게 단가를 쳐주지 않으면은 이런 사고가 앞으로 커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저임금의 의미 플러스 뭐냐 하면은 선진국이 다 화물차에 대해서 단가를 그건 보장해주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파업이 참사래. 그게 참사가 아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그 최저임금을 단가를 맞춰준 걸 했는데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는 명확한 통계가 없대. 그래서 인과관계를 잘 못 밝히겠대. 아니 3년간 뭐 했어? 그런 거 연구하라고 한 거 아니오. 근데 명확치가 않다 그래 버리면 어때? 아 그리고 상식이야. 뭘 통계까지 갈 것도 없이 어느 정도 단가가 맞으면 장시간 노동해서 안 하고 화물차 안에서 쪽잡 안 잘 수 있고 노동 일수를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예. 아 뭐 이런 걸 갖고 통계가 있어야 꼭 그런. 그리고 왜 없어 또 통계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자유와 안전의 가치는 상호 상충됩니다. 네.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다 보면은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안전은 규제입니다. 네. 그런데 자유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고 시장 논리로 가자 그러면서 이 안전운임제는 시장 질서에 반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초기에 나온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파업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왜 이걸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건 또 사회적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예.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죠. 공공의 그 가치 때문에 이걸 접근한다면 공공의 제도를 주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참사에 굉장히 취약한 정권이라는 게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내가 할로윈 참사 전부터 그랬다. 네. 올 여름에 수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번에 물류 사태까지 이게 국가 핵심 기반 보호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이고 이거는 안전을 중시하는 영역이지 예. 자유시장 질서를 강조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유시장 질서인데 왜 정부가 개입해서 파업을 막아? 그리고 국회에 4건의 법안이 지난 6월 이후에 발의가 돼 있는데 국회가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사한 적이 없습니다. 아. 법안 소위에도 아직 심사를 한 적이 없어. 의제에도 안 올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국회도 직무유기래. 네. 그러면 지금 힘을 모아야 되는 건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이런 대책 공청회 한번 해봤어? TV 토론 한번 해봤어? 그런데 뭘 경찰력을 투입하고 지랄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해서 공권력으로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작 문제가 되는 이 공공안전의 문제를 누가 책임지느냐는 건데 최근에 우리가 노동운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오해가 많아요. 네. 이게 다 집단 이기주의래. 그런데 요즘 보면은 공공성 강화하는 노동운동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예컨대 현대차, 뭐 대우차, 기아차, 쌍용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일자리 확보와 상생의 어떤 공공성 투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나오고 창원형 일자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예. 정리해고할 게 아니라 그래서 광주시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조금을 준다. 네. 이게 자유시장 질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지역 경제를 지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거지. 네. 그래서 일자리를 지키는 게 공공의 원리로 접근을 하고 지금 보건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이걸로 뭐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탄소 저감의 공공성 이런 게 다 공공의 투쟁의 영역에서 노동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노조가 일자리에 더 민감합니다. 기업주가 정부 눈치 보느라고 얘기 못할 때 노동조합이 나서가지고 기업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리고 공공의 가치, 안전의 가치를 위해서 노동운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자기 조직 이기주의로 어떤 귀족 노조 만들어 가지고 임금 투쟁 계속한다. 이게 노동운동의 주류가 아니랍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지금의 노동의 가치는 곧 사회 공공의 가치요, 안전의 가치요. 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생의 길을 찾아나가는 어떤 그런 품격 높은 거버넌스.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참여와 소통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깔아뭉개는 식의 이런 공권력의 남용이 초래할 어떤 참사공화국의 미래가 저는 훤히 보입니다. 앞으로 넘어져 죽고 차에 치여 죽고 깔려 죽고 압사당해 죽고 그 위에 죽고 난 다음에 존중받지 못할 자유, 가난해질 자유, 패가 망신할 자유 이런 자유를 지금 우리가 목전에 둔다면은
이거는 정권 자체가는 존재 자체가 재앙이다. 네. 이게 재난이 있고 참사다 임마. 예, 제가 그 얘기를 또 오늘은 좀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구조적으로 안전운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화물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분들은 과노동, 과적 이런 걸로 몰리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내버려두면 결국 도로에서의 또 다른 참사, 불안 이런 걸로 이어질 게 뻔한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뭘 해 해결하는? 네, 불법 파업으로 논의도 안 했다니까. 네, 놀기만 하고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고 사건을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결국 우리 안전, 국민들의 안전에 큰 그러니까. 경고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참사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걸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예. 김종대 뻥 뚫리는 TV.